자, 이번 시간에는 버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UART의 약간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이상한 예제로 수업을 시작할 건데, 자, 무슨 예제를 할 거냐. 자, 제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UART 에코 예제를 지금 가져왔어요. 그런데 UART 에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이터를 보내면은 그 순간 다시 저한테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예제였죠.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은 이거를 바로 저한테 다시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버튼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때 보내게 할 거예요. 그때 보내게. 자,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버튼을 13번 핀에다가 연결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여기 5V가 걸리고 떼면은 0V가 걸리게 지금 회로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에코 예제에서 조금만 코드를 수정을 하면 돼요. 자, 먼저 저희는 저 스위치 13번 핀을 그 인풋 모드로 사용해야 되니까 핀 모드 13번 자, 인풋을 해줍시다. 그다음에 루프문 안에서 자, 우리는 여기 버튼이 눌렸을 때 이 코드를 실행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if 문으로 디지털 리드 13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 if 문을 요걸로 감싸면은 자, 13번 핀이 하이일 때 1일 테니까 이게 눌렸을 때 이제 요 안에 if 문 안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창에다가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전송을 누르면 지금 안 뜨죠. 안 뜨는데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제서야 돌아오는. 자, 이제 저희 예상대로 이제 움직이는 걸 확인했는데, 자, 여기다가 또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아무 문자를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좀 길게 엄청나게 긴 문자를 전송을 하고 나서 자, 전송이 됐어요. 지금 얘한테 왔는데, 그럼 제가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예상되는 바는 여기 문자열들이 그대로 나와야 되죠. 근데 제가 버튼을 누르면 자, 보셨나요? 요 문자열 중에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 앞에 딱 여기까지만 반환이 되고 나머지는 온데간데 없죠. 버튼을 다시 눌러봐도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질 않아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자,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퍼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왜 이러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버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UART의 개념을 이제 공부할 때 UART에는 RX, TX, 그라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버퍼라는 건데 이 버퍼는 그림에서 알듯이 뭐냐면은 RX로 들어온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버퍼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버퍼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자, 버퍼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자, 여기 버퍼가 있어요. 자, 버퍼는 당연히 이 저장 공간이니까 어떤 한정된 크기를 가지고 있겠죠. 무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버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데이터를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요. 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고서 저희가 데이터를 읽을 때는 제일 처음 들어온 데이터를 먼저 빼가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제일 최초에 들어온 데이터를 빼내고 나면은 이제 이 버퍼에 있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한 칸씩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이제 리드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제 이렇게 갈 거고 또 나머지는 이렇게 내려올 거고 데이터가 또 이때 들어왔다고 하면은 제일 위에 이렇게 쌓일 거고. 자,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버퍼는
first in, first out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줄여서 FIFO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자, 선입 선출 구조라고도 하는데, 자, 버퍼는 뭐다? 버퍼는 이제 UART 통신을 통해서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선입 선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버퍼는 뭐라고요? 버퍼는 자, 크기가 한정이 돼 있어요. 무한하지가 않아요. 자, 크기가 한정이 돼 있으면은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자, 버퍼가 지금 꽉 차 있다고 해봐요. 지금 상대편이 데이터를 막 그냥 마구마구 보내는 거예요. 마구마구 보내서 내가 아직 데이터를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막 데이터를 계속 보내가지고 버퍼가 막 쌓였어요. 꽉 찼어요, 버퍼가.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쌓였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계속 또 보내요. 자, 그러면은 버퍼가 이미 다 쌓였을 때, 그때 또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MCU는 어떻게 컨트롤 할까요? 자, 이건 MCU마다 다른데 뭐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버퍼가 다 쌓였을 때 데이터가 또 들어오면은 그냥 뭐 에러를 띄우는 거예요. 아, 에러 났다. 이런 MCU도 있어요. 이런 MCU도 있고, 자, 버퍼가 쌓였는데 데이터가 또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냥 이 데이터를 안 받는 MCU도 있어요. 안 받겠다, 공간 없다. 또 어떤 MCU는 버퍼가 쌓였는데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제일 처음 들어왔던 데이터를 버려버리고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MCU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데이터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예제를 다시 볼게요. 우리 이거 보면은, 자, 이만큼의 데이터를 한 번에 집어넣었을 때 저희가 결과값이 뭐였죠? 처음에 요 값을 받았잖아요. 자, 이게 뭐죠? 저희가 이 문장을 보내면은 사실은 이 문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요 순서대로 버퍼에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안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결과값이, 자, 여기 처음이라는 거는 요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두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는 버퍼가 꽉 차고 나면은 더 이상 데이터를 받지를 않습니다. 자, 이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버퍼라는 거는 어떤 한정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고,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버퍼가 다 쌓이면은 더 이상 새로운 들어온 데이터를 받지를 않는다. 자, 이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버퍼가 꽉 찰 때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막 안 찾아가고 막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냐?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아두이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두이노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막 센서를 쓰고 있어요. 센서. 이 센서한테 UART로 데이터를 받는다고 해봐요. 근데 이 센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전원이 인가가 되면은 그냥 계속 데이터를 보내는 애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전원이 들어오면은 내 센서 값을 그냥 계속 보내라, 이렇게 만들어진 센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런 센서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내 아두이노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센서 값을 받아서 그 값을 막 처리를 해서 막 모터한테 명령도 줘야 되고, 막 LED 불도 켜야 되고, 막 할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동안에도 이 센서는 그냥 데이터를 계속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버퍼가 나도 모르게 다 쌓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버퍼가 다 쌓였어요. 그러면은 버퍼가 다 쌓였는데 얘가 데이터를 보내면은 얘는 더 이상 받지를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하는 일을 다 끝내고 다시 센서 값을 받는 부분으로 왔어요. 자, 그래서 센서 값을 딱 뽑아오면은 그 값은 뭐예요? 이미 그 값은 옛날 값이잖아요.
뭐 얘가 지금 내 자세를 측정하는 센서라고 하면은 이 측정한 자세를 가지고 뭐 제어를 해야 될 텐데 그 자세가 현재 자세가 아니라 옛날 자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버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퍼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이 버퍼라는 개념을 모르면은 왜 이런 문제 생기는지 파악을 못해요. 아, 분명히 RxTX 그라운드 잘 연결했고 RxTX 교차해서 연결했고 서로 보드레이트도 맞췄는데 왜 나온 값이, 왜 내가 읽은 값이 예상되는 값이랑 다를까? 그럼 이제 버퍼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야. 버퍼가 다 쌓였는데 내가 그거를 빨리빨리 안 찾아가 가지고 버퍼의 최신 기록들이 안 남았구나, 안 들어왔구나. 자,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우리 예제도 이 예제도 그런 경우죠. 자, 그러면은 이 예제를 어떻게 고칠까요? 지금 우리는 조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디폴트로 버퍼 사이즈가 64바이트로 돼 있다고 합니다. 64바이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버퍼에서 저장할 수 있는 글자가 64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자 수 세보면은 64글자 정도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어쨌든 뭐 그래서 이 얘를 다 저장하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를 좀 설정을 하면은 버퍼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버퍼 사이즈를 충분히 키워서 이 정도는 다 저장할 수 있게 만들던가, 아니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들어온 자료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센서로부터 값을 받는데 저희한테 중요한 값은 현재의 값이잖아요. 옛날의 값이 아니라. 뭐 그런 경우가 많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옛날에 들어온 데이터 말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 막 그럴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지 처음 들어온 데이터 말고 가장 최신의 데이터만 얻을 수가 있냐. 자, 코드를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루프문 초반에 이품을 하나 더 만들고, 자, 시리얼 어베일러블 함수를 쓸 건데, 자, 시리얼 어베일러블이 뭐였냐면은, 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이제 저희는 버퍼를 배웠으니까 이 시리얼 어베일러블의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시리얼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글자 수를 반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뭐냐면은,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자, 버퍼에 무슨 값이 있다는 거죠. 맞죠? 자, 이제 버퍼를 아니까 우리는 available 함수가 뭔지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자, 버퍼 사이즈보다 그러니까 버퍼 사이즈만큼 딱 되면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시리얼 rx 버퍼 사이즈, 자, 빼기 1. 자, 여기 있는 시리얼 rx 버퍼 사이즈, 얘는 기본적으로 전역 변수로 이미 시스템에 설정이 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시리얼 버퍼가 꽉 차면은 이제 이 if문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럼 if문 안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상태는 지금, 자, 버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미 꽉 찬 상태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 최신에 가장 늦게 들어온, 가장 처음 들어온 데이터는 버려버리고, 자, 최신의 데이터를 받는 걸 원하는 거죠. 지금 아직 말이 꼬이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냥 여기다가 한 줄만 추가하면 돼요. 자, 시리얼 read 한 줄만 추가합시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버퍼는 선입 선출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얘가 버퍼가 꽉 찼구나. 그랬을 때 시리얼 리드를 하면은, 자, 얘를 읽어버리죠.
읽어버리면은 얘가 없어지면서 얘네들이 쭉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위에 한 칸이 생기게 되죠. 한 칸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최신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얘를 쭉쭉쭉 밀어가지고 결국에는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온 데이터들만 버퍼에 남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업로드를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문자열을 전송을 해서 이번에 버튼을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나왔죠? 요 문자열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면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요 문자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기 딱 봐도 여기 뒤쪽에 문자열들이 나오게 됐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버퍼라는 개념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트에서 버퍼 문제는 이제 버퍼가 다 차거나 버퍼 오버플로우가 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퍼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 그 개념을 알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버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